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김포에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원생 3명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의회도 비대면으로 회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달라진 회의 방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대양 테크노밸리는 내년 7월과 8월 사이에, 대장 신도시는 내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접종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내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김포에서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원생 3명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에서 시작된 감염이 유치원을 거쳐 또 다른 가족으로까지 번진 사례인데요. 이번 상황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유치원 감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감염이 시작된 건가요? 네, 이번 감염 고리는 지난 주말 김포에서 한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난 5일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그리고 유치원생 자녀까지 4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튿날인 6일에는 가족의 집을 방문했던 학습지 교사도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감염이 있다는 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포시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진을 받은 유치원생 딸이 걸포동의 한 유치원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접촉자 수가 적지 않아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원생 2명도 코로나19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중 한 원생의 아버지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유치원 관련 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 확진을 받은 가족에서 유치원으로 또 유치원에서 다른 학부모까지 감염이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좀 보면요. 만약 첫 확진자를 가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가족에서 유치원으로 또 유치원에서 또 다른 학부모로 감염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3단계로 감염이 확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건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 경로 안에서의 추정 경로일 뿐입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들도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 과정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점은 유치원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가인데요. 이 두 원생을 제외한 나머지 접촉자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안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우선 이 N차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이 두 아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추가 감염 사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 접촉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연쇄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 확진을 받은 원생 1명은 공부방에 다니면서 13명과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전수검사 결과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앞서 가족 확진자의 집을 방문했었던 학습지 교사도 이제 확진을 받았었는데 직업 특성상 접촉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추가 환자는 나올 수 있는 만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례 직전에 김포에서는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이렇게 조용한 전파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염 고리를 끊어내려면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스크 꼭 쓰고 또 손 씻고 거리 두기 지키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부천 고강동에 사는 40대 여성 A씨 등 주민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말 남편의 확진으로 자가 격리됐다가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정동에 사는 50대 남성 B씨와 오정동 주민 50대 여성 C씨도 각각 자가격리 끝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학교 수업이나 회사 근무, 회의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회의 풍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의회 달라진 회의 방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시 의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만이 참석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인원은 모두 49명, 기존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해 회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장에 비말 차단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의사보고와 추경안 제안 설명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뿐 아니라 시의회는 각종 회의와 토론회도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쳐 지난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중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국민적 어려움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2.5 단계의 방역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바꿔놓은 지금 의회 회의도 이제는 비대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예방 접종은 보건소와 동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료 접종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 비슷한 증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독감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입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연령별 접종 기간은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8일부터, 1회 접종자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3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다음 달 20일, 만 62세부터 69세는 다음 달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하고 오는 20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는 물론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 접종자가 몰리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방역도 지금 몇 명 이상 못 오게 하는데 많이 몰릴까 봐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한꺼번에 몇십 명씩 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큰 의미의 한 곳에 몰리지 말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경기도는 도내 무료 접종 대상자는 46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올 연말 후에는 기존 대상자만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기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방 접종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공공주택 사전 청약이 내년 7월쯤 시작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일정을 발표하며 내년 7월과 8월 사이에 계양에 1,100호 규모의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대장은 이보다 늦은 내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데요.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공공주택 6만 호를 조기 분양할 방침입니다. 네, 인천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이자 운영자금 대출의 한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왔는데요. 9일부터는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늘리고 최소 지원 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도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소속 근로자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전체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되는데요. 운영자금 신청은 9일부터 인천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과거 도로공사 당시 토지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했던 월곶면 포내공원 일대 토지를 40여 년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개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월곶면 일대 토지 3,100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70년 김포 강화 국도공사에서 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아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김포시는 국유지를 되찾으면서 부지 내 공공시설물을 기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신청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 선정 공모에 응모한 10개 지역 가운데 1차 심사에서 김포시를 포함한 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2차 심사는 오는 22일에 있는데요. 9월 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6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기도 산하 기관 유치에 나섰는데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할 경우 지역 산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 역시 김포시와 협업해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명순 김포시 의회 의장은 접경지역인 김포시는 그동안 많은 규제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환경부와 지역적으로 입지가 탁월한 김포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온라인으로 각종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개막식과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이 열립니다. 또 이튿날인 11일에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가 소개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총회도 잇따라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계양구 계양 3동과 작전 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과 3일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온라인 주민총회는 코로나19로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특히 계양 3동 주민자치회는 계양구 최초로 팟캐스트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주민총회를 생중계했습니다. 계양 3동과 작전 2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온라인 주민총회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과 가로수길 조성 등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계양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가 8일 계양구 보건소를 방문해 방역용품을 비롯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계양경찰발전협의회는 매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정 등의 위문품을 전달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KF94 마스크 1000매와 손소독제 500개, 컵라면 60박스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철수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